또 민주당 혼자만 싸울 게 아니라 전선을 좀 국민 전선으로 넓혀서 야당들 전체를 좀 집결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뭐 종교 단체도 있고 시민사회 단체도 있잖아요. 그 다 같이 해서 이게 지금 무슨 20살짜리 투블럭 청년이 방화까지 저지르는데 그게 타격 대상이 법원이었다. 이거 충격적으로 이게 또 있으면 안 된다. 그럼 우리 사회 어떻게 가야 되느냐? 그런 차원에서 원탁 회의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사실은 전 100% 동의해요. 네. 왜냐하면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이 잇따라 일어났잖아요. 예. 사실은 비상계엄 전에도 네. 심각했거든요. 네.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라든지 진짜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인사를 비롯해서 심각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더군다나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행위가 벌어진 다음에는 야당은 정당뿐만 아니라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그런 교수님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와 어떤 그 자세가 필요했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보였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야, 이거 비상계엄의 내란 거의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게임 끝났다. 이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.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네.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권은 그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대권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그럼요. 그렇게 오늘의 명언이다, 명언. 네. 그 자세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. 바뀌어야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내란, 탄핵 국면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 것은 물론 이 윤석열 당 이런 세력들이 뭐 말만 꺼내면 조기 대선 이재명 그건 이재명 때문이야라고 했었던 그 프레임 전쟁에서 일정하게는 효과를 봤기 때문이에요. 예, 그건 확실히 맞아요. 그리고 원래 프레임 전쟁을 할 때는 논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윤석열 씨가 헌재에서 김용현 씨랑 같이 얘기했었던 것들 보면 저 논리적이지 않은데 하면서 피곤하죠. 네. 그러나 지지자들은 열광한단 말이에요.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렇게 하거나 좀 더 거짓말 보태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옳고 쟤네들은 틀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 쪽에서도 말하자면 내란을 그러니까 옳음과 그름을 그냥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윤석열 당의 그런 이 시도들 행태들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반에 집회를 민주당이 주도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안 좋은 부작용 같은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 모여야죠. 다. 네, 그러니까 그래서 세력이 다 모여야. 그래서 우리 사회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부 모이고 그 사람들과 몰상식, 그렇죠. 염치를 가진 사람들과 모렴치, 혹은 파렴치 요 구도로 가야 된다. 아무리 봐도 몰상식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게 지금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. 아니 법원을 때려부시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? 판사 암흑에 나와 막 이러면서 무슨 저는 역사책에서만 봤지만 그 이른바 해방 전국에서 정치 깡패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빨갱이 뭐 이런 거 색출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 이름도 반공 청년단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이거는 좀 그 구획정리가 노상원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그런 표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.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전선을 넓게 치고 전체 국민이 어떻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거냐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. 늘 경제 시장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 상태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. 국민들은 불안해서 도대체 다음에 누굴 뽑아야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먹고 살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느냐 이것이거든요. 근데 가장 불안한 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뽑힌 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하고 뭐 이게 룰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. 이런 거를 경험을 바로 직전에 했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을 주는 것은 어떤 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법질서에 대한 수호 의지를
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조기 대선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매일 빵빵빵 터지잖아요. 예. 근데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? 아무런 대응이 안 돼 지금. 예. 왜냐하면 리더십이 부재 상태니까 이거 뭐 대응할 사람도 없는 예, 거죠. 예. 지금 최상복 경제부총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빨리 조기 수습이 돼야 된단 말이죠. 네, 네. 이 리더십이 없는 상황이. 예. 그래서 저는 헌재가 이 속도로 나가면 2월 하순 결정이 네. 가능하다고 봐요. 2월 충분히 하순. 예, 2월 예. 하순에. 예.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를 정파적 입장에서 헌재나 법원 재판 진행과 결과까지 다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 사회의 맞아요.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. 하는데 예. 아니 사법은 사법이고 정치는 정치의 영역이 그렇습니다. 있는 거고 이걸 예. 다 묶어갖고 저 재판관은 성향이 어떤 성향이라 저렇게 결론 자꾸 그런 기사 좀 안 냈으면 좋겠어. 맞아요. 우리 언론도 네. 좀 노력이 네. 필요해 보여요. 끊임없이 프레임으로 딱 그러니까요. 누가 네가 이런 거예요. 그 호구 조사부터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개가 만약에 임명이 되면 이 사람이 성향이 정치 성향이 뭐 중도냐 뭐냐. 근데 사실 중도라는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의견 없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뭐 이렇게 이두저도 아닌 애매한 네.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을 또 중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언론이 보도를 할 때도 너무 과도하게 출신이 어디고 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결정을 예단하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. 그러니까 저는 저 그래서 이게- 정영식 주심이 어떤 결정을 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렇죠. 저는 궁금합니다. 별로 의심 안 해요. 의심 안 하세요? 저도 그런 편이고요. 근데 다만 야 내란이니까 당연히 정권 교체되겠지.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. 이 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주된 행위자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. 예. 한 발 한 발 심사숙고하면서도 어떤 심정으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씨가 이 비상계엄 선언할 때 그때 담화문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한다고 그랬어요. 맞아요. 예. 예. 그냥 토하는 심정도 아니고 피를 토하는 심정. 음. 피를 토하는 심정이에요. 그러면 물론 나중에는 말을 바꿔가지고 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만 하려고 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네. 이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국면을 끌고 가야 된다. 예,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. 내란의 뿌리까지 쫙 다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. 네, 이거 네.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. 방금 전에 뉴시스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이 황반변성이라는 거라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3대 실명, 실명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 보도가 왜 지금 나왔을까요? 그러니까 그 화요일 날 헌재 심판 끝난 다음에 지구병원으로 안과 간 갔잖아요. 거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안과 진료? 예, 진료라기 뭐 검진, 뭐 검진, 정기 검진, 검진이라고 알려졌는데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. 연관된 기사로 보이는데 네. 황반변성 자체는 그 꽤 위험한 그 병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어저께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허가가 돼서 나왔죠. 나왔잖아요. 예. 근데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으로 알려져 있어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석이 허가가 됐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그 뭐 아픈 거야 본인 마음으로 안 되는 겁니다만 저는 공직자로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혈액암이 있었으면 경찰청장을 진작에 예, 하지 사퇴를 말았어야죠. 했어야지. 예. 그러니까 뭐 경찰청장이 된 다음에 알게 됐다면 예. 조기 사퇴를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맞고. 그게 책임 있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그 전부터 자기가 그 병이 있었으면 경찰청장직을 맡질 말았어야지. 그렇습니다. 중책을 맡으면서 그거는 쉬쉬하면서 혈액암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청장직을 수행을 하다가 내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되니까 저 암이에요 그래갖고 보석으로 나가는 건 아니 그러면
그렇게 중환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 중환 직책은 수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 그러니까. 앞뒤가 안 맞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이 상황에서 저 안과 질환 중에 꽤 중요한 거를 저렇게 알려지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으로 나가는 걸 봐서 저런 거 아닌가 또 그런 걱정도 좀 오케이. 돼요. 네,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네. 근데 이제 일단 황반변성 자체는 이 대표적인 실명에 이르는 질환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. 네. 근데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40세 이상 국민의 이 한 13%로는 황반변성이 있대요.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황반변성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이 초기인지 아니면 심각한 상황인지 이런 건 알 수 없죠. 다만 네. 뭐 구속 집행정지를 노리든지 아니면 이 재판 들어가서 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건 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뭐 아픈 거 가지고 뭐 무슨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약간 조심스럽긴 그렇죠. 한데 네. 다만 만약에 이 황반변성이 심각한 거였다. 그럼 왜 계엄을 한 거예요? 병 치료를 하지? 그러니까. 네. 네. 아니 그것도 그렇고 황반변성은 그게 급성으로 생기는 병은 아니잖아요. 만성이에요. 만성으로 쭉 진행되는 병인데 골프는 어떻게 쳤어요? 안 보이는데? 그러니까 이게 골프공은 다른 예. 구기 종목보다 제일 작은 게 공이 작은 예. 사이즈가 작은 게 맞아요. 골프인데 그 골프는 어떻게 쳤대? 안 보이는데? 네,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렇죠. 예, 그러니까요. 생각이 좀 들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또 편찮으시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공직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. 야, 그런데 물론 그렇죠. 이상하잖아요. 그 조지호 청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이 상황을 혹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언론 차원에서의 의구심을 전달하는 거다. 아픈 사람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차별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명절 앞두고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는 그렇게 말이죠. 어렵다. 예. 쉽지 않다. 이 상황이 끝나기 네네. 전까지는 어렵다. 여하튼 그래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. 네. 다음 주에는 명절 끝나고 금요일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뭐 끝으로 꼭 그 새해 인사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한 말씀씩 드릴까요? 정치인 두 분 다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예. 아니 국민들 우리가 이제 신년도 대단히 어수선한 가운데 맞이했고 또 설날도 역시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맞게 됐는데 그 항상 그 이성을 찾고 저는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을 믿습니다. 그래서 이 혼란상이 잘 해결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조금 다들 저를 비롯해서 편한 마음으로 설날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뭐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은 뭐 당연히 드려야 되고 새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윤석열 탄핵 처벌 예. 나중에 좀 몰아서 같이 받으시자 이렇게 예. 말씀드립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 어떤 통일 뭐 이런 노래에 있는 것처럼 그 전부터 계속 윤석열의 소원은 불구속이었다. 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구속 수사를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이런 참 그 얌체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최고 지도자답지 않은 품성과 태도에서 정말 질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다음 주에도 취재 편의점은 동네 편의점처럼 문을 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